거제도. 식구 정숙님은 일단 모쏠이란 말이죠. 모쏠이 나와서 데이트를 하고 그것도 공개적인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모쏠 기수에서나 이게 여포지 일반 기수에서는 쉽지 않죠. 다른 적극적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그 연애의 법칙을 많이 깨달은 그걸 많이 또 체득한 수행해본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회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 모쏠 정숙님은 다른 사람도 궁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1 옥수님이 다녀왔는데도 다른 분이 궁금하냐고. 근데 모쏠 정숙님 마음속에는 이미 25 영호가 들어왔어. 약사 영호가. 그리고 약사 영호를 약간 짝사랑까지는 아니죠. 그렇게까지 마음이 순간적으로 깊어지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모쏠로 오래 남아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19기 때도 정숙님은 그때 영수님에게 마음이 있었고 상철님의 어떤 들이댐을 마음을 열지를 못했죠. 끝까지 결국은. 아니다 싶어도 좀 만나보고 이러면 참 좋은데 뭐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좋다 나쁘다를 너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도 실은 하나의 스펙인 건데 그거를 연애를 잘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약사도 의료계통이고 수의사도 의료계통인데 또 누가 있지 이번에? 약사, 수의사 이렇게 딱 두 분 있는 건가? 아 사정수님도 의료계 영업하시니까 사정수님, 24 영수님, 25 영우님 이렇게 세 분이 의료계통이라고 보면 안 되나? 목술 정수님이 사주를 믿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약사 영호 이때 광수님하고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광수님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럴까 광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보면 배려심 넘치고 헌신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게 좀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이지 광수님은. 그러니까 똑똑하고 재치 있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은 맞는데 개인주의적이고 본인이 좀 스타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가 같이 대등한 티키타카가 되고 그런 연애를 원하지 이렇게 뭐랄까 모술정수님 같은 사람의 이런 서툼을 챙겨주고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술정수님은 지금 패딩을 돌려주러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솔정수님 왔는데 못소리니까 여기저기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그렇지. 패딩을 돌려주러 막상 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야. 자신이 안 생기니까 괜히 말 한마디 더 걸어보는 거지. 물론 뭐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다시 자리에 눕는 이 마음은 패딩을 막상 전해주러 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생겨. 그리고 여기 이제 이세벨 옥수님이 짜장면 먹은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해놓고 계획을 막 이렇게 짜주는데 패딩 한 번 더 입게 밖에 산책할래요? 21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장점 같긴 한데 조금 투명하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굉장히 투명함을 추구해. 나는 곰이다라는 거를 그냥 본인이 약간 한편으로 무기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털털하고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많이 브랜딩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잘 어울려요. 뭐 수의사 영수님 이런 분은 진짜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는 거지. 모술 정숙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포인트일 텐데 벽 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술 정숙님도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스스로가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덜 웃긴 농담을 했어요. 그러면 모술 정숙님은 바로 쿠사리를 줘. 전문 용어인가요? 바로 표정 굳고 싸늘해져.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남자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지. 그래서 갔다 와서 분명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해서 그 4명 중에 한 명은 잘 안 돼서 왔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플러팅을 하려고 지금 둘이서 플러팅 서로 조언을 하고 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패딩을 돌려봤는데 약사영호님도 보면은 뚝딱대는 사람이긴 해요. 걸음걸이를 떠나서 그냥 눈치를 보는 사람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고 살갑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캐릭터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 전기수에서 깨닫고 여기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차가운 반응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약사 영우도 이제 패딩만 받고 가는 거지. 아니 산책 가자고 하라니까 왜 안 해? 응? 그래서 옥수님이 저리 가라고 하고 이렇게 지시해주고. 왜냐면 지금 옥수님은 수의사 영수 그리고 변호사 영우 이렇게 두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술정수님은 구석에 그냥 혼자 앉아 있잖아. 근데 여기 옆으로 누가 와야 되는데 여기를 안 왔어. 약사 영우도 안 오고. 그리고 광수가 자기가 데이트 나갔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옆으로 가서 앉기는 하죠. 그리고 이게 모쏠 입장에서 뭔가 용기를 내서 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좌절 모드.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사람이 익숙한 상황들이 있어요. 뭔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성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본 것이 낯선 거야. 낯설어서 가기가 두렵고. 여기서 이제 또 보험영수님은 진행을 또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교대 질문을 하는구나. 근데 이 질문을 하는데도 물론 이렇게 잠깐 고개가 돌아가고 뭐 다른 데 한 거지만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티가 너무 그냥 팍팍 나버리니까 이 영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집중이 안 되죠. 대화 자체도 힘들고 무조건 1대1에서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딱히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말해줄 마음도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 영수는 식구정숙에게 1대1에서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아이 그건 아니죠. 아이 그래도 1대1에서 얘기해 줄래요? 한다거나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쪽. 왜냐면 다른 사람들 보는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식구정숙님이 본인도 고치고 싶은 걸 거야. 본인도 고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이 사람에게 내가 별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그래도 써야 돼. 왜냐면 단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모쏠이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회피형이랑 비슷한 그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마음을 잘 몰라. 그리고 자기 마음은 아는데 이 마음으로 사랑해도 될까라고 생각해.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조심스러운 거죠. 나쁘게 말하면 너무 간을 심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이성에 대한 두려움, 이성에 대한 호기심 그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다 있으니까. 근데 영수님도 물론 거절에는 익숙한 분이겠지. 영업의 프로이시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성이 나에게 저렇게 호감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거를 파고드는 거는 쉽지 않죠. 왜 그러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할 때는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이 사람에게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고객이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돌아서면 돼. 그러면 밖에서의 영수님은 이 정도 고객이면 돌아서요. 야, 안 되는데 시간 쓰지 말고, 가만 고객, 키맨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 그런데 시간 쓸 일 있어? 하면서 하겠지. 근데 그쵸. 영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정숙 씨 입장에서는 영수의 기분을 나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른 쪽 보고, 지금 음식 보고, 눈을 못 마주쳐. 그러니까 이런 정숙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충실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은 보일 텐데 문제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 상대를 쫄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그게 깨닫고 연애를 하고 이래봤으면 괜찮은데 내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도 실전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 여기서 뭐 1급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약사 영호님이 모르니까 기밀사항으로 했고 그냥 기밀사항이라고 말했던 약사 영호님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건가? 그래서 대학병원 간호사라는 거에는 그렇대. 그리고 수술방 들어가냐는 거에는 이제 비밀. 영수는 저걸 비밀로 하는 거에 지금 갑자기 세상 다 잃은 표정. 뭐 이 정도로. 근데 영수 씨가 좀 조금 사람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영수 씨는 밝고 텐션도 높은 사람인데 여기서 저렇게 이제 못소리고 내향적인 사람을 이 중심으로 끌고 오는 거는 좀 상대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는 일이죠. 뭐 그냥 뻘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정숙님 입장에서 뻘쭘한 거라면 지금 영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영수님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한마디를 물으면 열마디로 대답해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영수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보험을 이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한 건데 이렇게 다 비밀로 계속해서 차단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에서 가장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난 것 같기도 하네요. 가장 다른 사람. 그래서 왜냐면 수술방 들어가야 하면 퇴근이 일정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어쨌건 보험 영수는 굉장히 머쓱하고요. 그리고 정숙은 약간 약사 영호에게는 이걸 아마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게 삼교대인지 뭔지는 아니지만 어느 병원인 것까지 얘기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정숙님이 그랬어. 이런 거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라고 하는 걸 보면 나를 궁금해해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걸 거다.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알려준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까 뭐 연봉이나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아니어서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면 그냥 영수는 안 만나고 싶은 남자로 이미 선을 그은 거겠죠. 이 사람에게 괜히 뭐 뭔가 기대감을 주지 말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수는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비밀인 이유가 깊어요? 근데 이때 그래서 약간 뭐 존중하는 스타일이라 존중을 리스펙트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그래서 영수는 뭔가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영수도 아니 뭐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래도 또 뭐 질문 코스가 있고 이렇다는데, 영수님도 보면 이성을 대하거나 이런 데 미숙하고 긍정회로를 워낙 돌리고 이 영수의 텐션으로 대화를 쭉 이끌어 가기에 익숙한 사람이지 상대의 입을 열게 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영수의 스타일은 정숙 씨와 24 정숙님하고 1대4 데이트를 할 때도 5분 동안 자기를 브리핑하는 데 쓴 사람이고, 그 당시 본기수의 영자님한테도 자기 얘기를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미래의 꿈 얘기하고 또 그런 걸 얘기해서 영자님이 듣다가 이제 굉장히 지쳤던 장면이 있었죠. 영수님의 어떤 질문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품이 맞을까 그거를 맞춰서 그 상품을 제안하기 위한 루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어떤 질문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편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물꼬를 트는데, 영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루트로 상품을 추천할까? 약간 어느 정도 옵션이지만 좀 정해져 있어. 본인을 어필해야 되고 본인을 믿으라고 상대에게 주입을 시키고 정해진 답 루트로 가야 되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대화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숙님의 이런 태도도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장난이면 저기서 기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거면 그런 제스처도 따라가 주면 상대 입장에서는 오해를 덜 하지. 정숙님은 얼굴 보고는 잠깐 웃다가 딴 데 봐. 말 걸을 때 네네. 아이 비밀이라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거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불편하게 보고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굉장히 싫어하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경계심이 많아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경계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차라리 괜찮아. 그래서 비밀 한 번에 질문 세상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수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영수님이 이게 가능해지는 정도의 스킬이 장착이 돼야 정숙님 같은 분하고 대화가 잘 되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보면 정숙님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걸 갖추신 분이지만 정숙님하고 대화가 잘 될 만한 사람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당장 영수님은 대화 기술이 안 좋거든요. 뭐 수의사 영수님은 당연히 안 좋고, 그러니까 말을 와다다다 쏟아내면서 상대가 믿게 해서 이 상대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들을 쭉 쏟아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게 되는 게 영업 스킬이지 대화 스킬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광수님이 대화 스킬 자체는 좋은데, 근데 이제 광수님은 또 정숙님이 원하는 그런 자상하고 알아서 해주는, 자기 자신의 이런 감정으로 보통 연애를 하나? 내 감정이 사랑이 맞나? 이런 감정을 시작해도 되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광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딱 그냥 눈치껏 너의 마음이 그게 시작된 거야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을 그 약간의 현혹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거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 성향이 거의 100%예요. 이런 말 하지 마. 진짜 외향적인 사람들은 친해지려고 하는 질문인데 내향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질문이라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냥 친해지려고 알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외향적인 사람들이 저런 질문을 하는 의도와 듣는 사람들이 느낌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정숙님은 이제 그런 거 안 봐요. 뭐 진짜로 안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안 봐요. 끝.
이런 게 약간 정숙님이 대화에 있어서 일적으로는 좋아요. 딱 그냥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하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이거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데 일로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대화에서는 저 그런 거 안 봐요 하기보다는 실은 저 MBTI 본 적 없는데 내향형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내향형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이 뒤에 이 사람이 좀 물을 만한 그런 단서들을 몇 개 같이 던져주는 대답을 붙여주는 게 좋죠. 그래야 상대도 진짜 MBTI에 대해서 안 본 것뿐 나랑 대화를 차단하고 싶진 않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24 정숙님이 왔고, 24 정숙님은 정말 자연스럽게 약사 영호님 옆자리에 그냥 탁 앉아버리는, 이 눈치도 빠르지만 그냥 꼬여있지 않는 그런 의미의 생각이 없는, 밝고 생각 없는 캐릭터로서 실제로 정숙님이 되게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도 약간 안 그렇게 느껴져. 모쏠 정숙은 지금 다른 정숙이 바로 약사 영호 옆에 앉는 걸 보고 속으로 부럽지. 나는 못하는데 나도 저렇게 할 걸 그랬나? 늦지. 저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약사 영우님이 어디에 앉아 있을 줄 알아. 보험 용수가 나한테 그런 개인적인 거를 물어보고 내가 집중되고 지금 그럴 줄 어떻게 알아. 지금 머릿속엔 약사 영우 옆에 어떻게 앉지? 산책 가자고 할까 말까? 파카를 주면서 말을 했어야 되나? 어떡하지? 일 고민을 하는데 지금 다른 데 에너지를 쓰기가 뭐 쉽겠냐고. 약사 영우님이 사귀자고 하면 사귈 것 같죠? 지금 이날 사귀자고 하면 안 사겨요. 여기서 지금 모쏠 정숙님이 약사 영우님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약사 영우님이 다가가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사귀자고 하잖아요? 도망칠 수가 있어. 괜히 모쏠인 줄 알아요. 지금 19 정숙님 같은 이 정도 스펙의 이런 미모로 모쏠되기가 쉬운 줄 압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특히 여성 모쏠들은 생각이 많고 조짐성이 엄청 많아요. 이 모쏠 정숙님이 머릿속에 외모 등급이 있다면 멋있다, 별로다 그룹에 들어가면 안 돼. 보통이다 그룹엔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조금 높아. 그리고 괜찮다 그룹이면 더 좋고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른스럽고 다정해야 돼. 나를 잘 알아주고 내가 토라졌거나 아니면 삐져 있거나 그럴 때도 어른스럽게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존경할 만한 것들이 있는, 차분함이 있는, 그러면서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지. 당장 소심 씨가 그럴 수 있죠. 소심 씨가 만약 모쏠 정숙님이 만약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일 수 있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약사 영어 때문에 딴 사람들이랑 대화도 못하는 모쏠이 지금 낯솔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알아보면서 이 솔로나라 시스템 속에서 생존하기가 이게 보통 어렵겠냐고. 응? 이 벌써 지금 팔짱 끼고 계속해서 상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다 아이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어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영수님도 본인의 팀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지. 영수님의 팀을 생각해보면 대체적으로 외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지. 영수님이 뭐 이렇게 백숙 하나 끓여오면 다들 막 그냥 칭찬을 10마디 100마디씩 막 쏟아낼 거고. 그러니까 영수님도 보통의 대화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화 스킬이 좋진 않은 거야. 그래서 아무튼 다 아이라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 기빨린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말에 정숙님은 또 내가 또 잘못했나? 근데 기빨린다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약사형님이 우리 보험용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막 기 안 빨려요. 계속해 주세요. 눈치를 보는 건 맞는데 눈치가 빠른 거는 약간 본인 세계에서 눈치가 빨라. 이게 본 기술을 보신 분들은 영자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눈치 안 빠른 애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압박을 하면 내 영업이 통하겠다 안 통하겠다를 는 눈치가 빠를 수 있겠지. 근데 이성 관계는 1대1의 관계로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친해요. 그러면 뭐 그래 보험 이 정도 들어줄 수 있지 하지만 친해요. 이 정도면 내가 결혼할 수 있지.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정수와 육현숙이 또 도착을 했군요. 진짜 이야기 재밌게 잘해서 재밌었다고 둘 다 그러는데, 사정수님은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숙님을 그렇게 기분 상하는 말을 모르고 말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뭐 현숙님은 정수님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을 했고, 이 뒤로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정수님을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정수님은 진짜 성격 깡패가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예선 탈락을 계속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예민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본성 깡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역시 애는 꼭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현숙님이 돌아와 보니 옥수님은 자고 있군요. 굳이 옥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렇게 모입니다. 23영호랑 17옥수님. 그래서 얼마나 둘이 분위기가 좋으면 이렇게 오래 있었냐. 그래서 뭐 옛날 기수들의 끈끈함. 현숙님은 옛날 기수들의 끈끈함 이러면서 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방송 보면서 25기 영수님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21 옥수님이 지금 보험 영수가 MC 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하는 팀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기수만큼 텐션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하기 실패했어. 그런데 방송 보면서 25 영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뭔가 이 보험 영수를 챙겨주려고 합니다. 이게 보험 영수님이 약간 인정 욕구도 많고 좀 챙겨줘야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웃겼다. 실물이 훨씬 나아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21 옥수님의 정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21 옥수님 지금 보험용수님하고 잘해볼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험용수님이 시무룩해 하는 것 같으니까 챙겨준단 말이지. 이게 좀 성격이 드러나기는 하죠. 21 옥수님이 몇 마디 해주니까 다시 기분이 풀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을 미는 게 나을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미는 게 낫다고. 근데 이제 보험용수님 같은 경우는 약간 남성성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남자다워 보이고 막 세 보이고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그런 게 막 터져 나오지. 영수님은 그날 근데 막 분노를 못 참더라고. 물론 그날 유독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들이 많았을지도 모르지. 약간 강한 남성성에 대한 추구. 지금 영수님이 수염도 굉장히 남자답게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남자들 의견 필요 없고 일단 밀었으면 좋겠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수염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남성성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 좀 더 남성적이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염으로 해답을 찾는 것 같아. 실제로 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데 약간 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 아까 사정수님 같은 경우에도 쌍꺼풀 수술을 했다거나 물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것도 큰 차이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니까 다른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와 같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저렇게 키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모태솔로는 지금 끼어들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시 모쏠 정수를 보면서 빤히 보다가 뭔가 차가워. 그만해요. 그만해. 차가운 건 맞지만 이게 차갑다는 말에는 더 마음이 다치지. 오픈을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해 줄게 하면 거기 안에서 놀 텐데 내가 느끼기에는 한도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라서 한도가 좀 좁아 보이면 그 안에서 놀면 되지. 여러 유형의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닥 훌륭하진 않구나. 일단 21옥수님과 19정숙님 두 사람이 걸러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남성 사랑은 내가 아니구나 해서 실은 그러면 영수가 걸은 건가요? 걸러진 건가요? 그 사람들이 저를 걸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지. 문맥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확신을 느끼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일단 5명 중에서 3명 남았군요. 현숙님, 그리고 17 옥수님, 그리고 24 정숙님 이렇게 남았네요. 정숙님도 저한테 차가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약간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뭐 저게 또 상처받을 일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원래 디폴트가 일어나인데 사람이랑 내가 사람이랑 대화를 잘 못하나? 아니 그거를 몰랐다고요? 대화를 잘 못하는 건 맞지. 그래서 패딩을 주고 왔고 근데 약사 영호님은 뭔가 24 정수님한테 확고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잘 모르겠다. 모쏠이 이제 오래되면은 기대감도 커지고 경계심도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회피형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게 이제 광수님은 노래하면서 설거지를 하고요. 이때 뭐 유호성 닮았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24 정숙님이 모쏠 정숙님이랑 같이 우리 플러팅하러 가자 하면서 가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수의사 영수님하고 21 옥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 정숙님 입장에서는 수의사 영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는 게 좋아.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주고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빨리 19 정숙님 얘기해가지고 둘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키는 것도 있죠. 물론 약사 영우님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다음날 와보니까 바로 보험영수님의 수염이
깎아져 있네요. 바로 밀었어. 그렇게 24 정숙하고 약사 영호님하고 서로 이렇게 뭘 주고받고 꽁냥대는 사이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옆에 못쏠 정숙님 서 있다가 갔어. 저걸 지금 옆에서 다 보다가 같이 플러팅 하자고 해서 왔는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뭘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항생제가 있냐고 했다가 뭐 염증 편도가 부어가지고 더 말하기가 싫을 수도 있겠네요. 아유, 그래. 둘이 잘 되는 게 맞지. 그래, 이 모쏠 자체들이 가지는 애초에 의욕이 넘치고 막 경쟁을 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뭘 노력하고 그랬으면 지금 모쏠이겠어. 응? 그랬으면 모쏠이 아니겠지. 에휴, 뭐 둘이 잘 되는 게 맞지. 에휴, 연애, 아유 무슨 연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솔로겠지. 근데 그걸 깨려고 나왔는데 이 3박 4일인가요? 아무튼 이 시간만큼이라도 지금까지 안 해보던 거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군요. 다음 주 남녀의 선택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정수님은 새로운 선택을 할 만큼 과감하지 못하겠죠. 고구마 현숙님은 이제 완전히 꼬여버렸어. 가서 대화를 받아주다 보니까. 그리고 23 영호님은 아마도 21 옥수님한테 가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24 정숙님에게 가진 않을 것 같아. 21 옥수님을 그래도 한번 알아보러 갈 것 같고. 수의사 영수님이 좀 궁금하긴 해요. 수의사 영수님은 그래도 24 옥수님한테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광수님은 17 옥수님한테 갈 거고, 보험 영수님은 그래도 24 옥수님한테 가겠지? 그리고 약사영우님은 24 정수님한테 갈 거고, 영철님은 뭐 당연히 17 옥수님한테 갈 거고, 그러면 17 옥수님한테 최소 2명은 가겠네. 그렇게 되면 19 정숙님, 모쏠 정숙님이 짜장면이겠군요. 아, 플러팅 배운 거 뭐 한번 써먹을 시간 가져볼까? 이게 보험용수님도 이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역할은 참 잘해. 1대1 때 못해서 그렇지. 아우,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쓸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곰돌이 상이 좋다. 에서는 영훈님하고 영수님, 강한곰하고 순한곰. 그렇군요. 21 옥수님이 지금 굉장히 의욕이 넘친단 말이야. 지금 뭔가 해보려고 지금 짜장면도 먹고 해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자, 아무튼 그래서 21 옥수님 공연거실에 왔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자고 있었네. 23 영호와 24 영수는 씻고 있었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그분들이 안 와서 온 거구나. 그래서 누구누구 있었냐는 말에 그 사기분이랑 이름도 몰라. 24 광수랑. 그래서 의욕이 없어도 있는 척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이거에는 의욕이 없어도 있는 척이라고 하지에 대한 대상은 두 사람이죠. 23 영호, 수의사 영수. 근데 저 말은 정확히는 누구를 향하는 거냐라고 하면 23 영호이겠죠. 지금 왜냐면 23 영호에게 뭔가를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건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겠지. 근데 여기서 정숙님은 누가 25 영철? 25 네, 누구든 다들 19 정숙님 지금 24 정숙님 입장에서는 19 정숙님이 너무 의욕이 없어 보이는 거지. 왜냐면 남자들은 의욕이 있거든. 24 정숙님 관점에서는 남자들이 의욕이 넘쳐요. 왜 넘쳐? 자기한테 4명이나 와가지고 그 한 명씩 5분씩 막 얘기하고 갔거든요. 21 옥순이 입장에서는 짜장면 먹었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의욕이 없네라고 생각하고 서로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이제 다른 거지. 그래서 이때 수의사 영수님이 먼저 오네요. 근데 여기에서 필라 옥순이 말을 먼저 걸어요. 아무튼 21 옥수님이 커피 마셔요? 그래서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게 여기서 24 정숙님이 이 커피를 빌미로 살짝 이 두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19 정숙님 데리고 플러팅 하러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갔네요. 그래서 플러팅 하려고 커피 가져왔지. 수의사 영수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창원하고 대구면 뭐 1시간 그렇게 서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짤로만 봤는데 그때도 본인이 약간 여우 같아 보이는 곰. 그래서 제발 여우처럼 하라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 이게 옥수님이 진짜 몰라서 여우처럼 되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죠. 여우 본인의 곰 같음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면
그래서 나는 여우 행동 잘 몰라요. 제가 플러팅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걸거나 주변에 서성거리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플러팅이다. 알아둬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른, 나는 곰 같고, 그리고 진실된 사람이다라는 거를 본인의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죠. 괜찮은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들게끔 나의 인기를 확인을 한다거나 나에게 막 넘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공유님처럼 네가 나한테 와주면 좋겠다. 그런 걸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어, 나는 막 인기나 이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제 옥순식 플러팅인 거예요. 옥순식 어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 영수님이 보기엔 이 사람은 공주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곰 같은 사람이구나. 고지고대로 믿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저런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는 영수만 곰이다. 저런 말을 고지고대로 진짜 이 사람이 저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성취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죠. 그러면 애초에 저런 말을 안 했겠지. 그런데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걸로 어필하고 있다면 저런 거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저게 유효하기도 하지만 나는 반대 전략을 취하겠다인 거지. 근데 나는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도 모든 사람한테 그럴 생각 없고 또 이런 저의 모습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의사 영수님이 어쨌건 지금 필라테스 옥수님이 어필을 했잖아요. 근데 수의사 영수님의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 제가 솔로나라에서 제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있는 줄 알고 그 질풍가도를 불렀는데 결국은 없었죠. 그래서 약간 스스로가 바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신중해졌을 수 있겠지. 옥수님은 그래도 좀 어필을 더 합니다. 장거리라도 괜찮아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거주지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냐? 근데 결혼에 대해서 거주지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걸 보면 지금 영수님은 옥수님이 그렇게 막 확 마음에 온 건 아니죠. 근데 이제 24 옥수님이 이제 확 마음에 왔었던 거고 그 당시에 영자님한테 이런 거 물어봤었죠. 옥수님한테는 뭐 거주지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물어봤던 기억은 없는데. 해요. 그러니까 곰돌이상만 원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부터도. 그리고 뭐 수의사나 변호사나 지금 옥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하더라도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걸어볼 만하니까. 그래서 그저께 뭐 진출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두 사람에서는 어쨌건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눠지고 굉장히 솔직하고 재지 않는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기센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정도 많고 배려심 많고 반전 매력이 있다. 21 옥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로 정확히 생각하고 있죠. 뭐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좋을 수 있겠지. 그리고 보험 영수님이 변호사 영훈님에게 지금 21 옥수님이 말하는 이상형이 지금 영훈님인 것 같다. 얘기 한번 해봐라. 곰돌이다. 근데 23 영훈님은 자기는 곰돌이가 아니라 뭐 사자 같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참 자기 이미지를 잘 모르나 봐. 그래서 21 옥수님이 대화 그렇게 나에 대해 소감 있다고 하니까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이제 이후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짐을 가지러 갈 때 21 옥수님이 영훈님에게 영양제를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래 저것 때문에 변호사 영훈님을 더 호감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냥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한 게 영훈님이니까 그냥 먼저 줬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짐 나르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영훈님은 현숙님한테 생수를 들게 하는군요. 옥수님 외모 체크하고 거울 보고 이제 또 어떻게 보일지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또 곰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여우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그렇게 막 둔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브랜딩을 하는 거지. 이때 옥수님이 영양제를 챙겨줬고요. 여기서 이제 옥수님이 그러거든요. 원래 내일쯤 줄까 했는데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일찍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걸 두 개를 준비해 왔고 옥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전략을 세워온 것 같아요. 일단 두 명으로 좁혀놓은 상태에서 시작해 보자. 처음부터 세워진 전략이지 아닌가. 그래서 곰돌이상 좋아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21호 옥수님이 정도 많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은 맞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브랜딩 하는 것만큼 그렇게 곰 같은 사람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저런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고 이 사람 진짜 곰이구나 생각하면은 조금 오해일 수 있다. 그래도 23영우님은 지금 옥수님의 이런 센스 있는 말들에 대응도 잘하고 재치 있게 말을 잘해서 반전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고 만약 잘 되면 서울에 올라올 생각도 있냐? 나한테 경제력을 원한다면 같이 그러면 뭐 차려도 된다. 여기서 호감 있냐는 그 질문에 영훈님은 딱 지역으로 얘기해. 지금 영훈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포인트인데 어쩌면 이게 3박 4일?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런 거를 너무 딱 그 디지털적으로 상대에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그 전략상 좋지 않아. 전략적으로 보이는 것도 전략상 좋지 않은 거지.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딱 지역으로 좋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말을 잘했다. 애초에 영훈님은 나는 솔로를 관찰하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관찰자로서 거기에서 임해봤었고 여기서는 다시 더 관찰자 입장이 된 것 같아. 본기수에서는 그래도 뭐랄까 충분히 집중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다시 관찰자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키에 대해서도 163을 제한으로 해놨는데 저 160이에요. 이것도 근데 옥수님도 이거를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고 영훈님도 저거를 듣고 되게 충격 먹으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런데 눈에 커 보였으면 됐지 뭐. 아니 뭐 키 큰 줄 알았으면 됐지 뭐. 그래서 평소에 생각한 게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유 괜찮죠 해놓고 나중에 다른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만나보다가 뭐 이 사람 괜찮아 보이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인데 저 키 큰 줄 알았어요. 이런 거에 지금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전략을 드러내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굳이 기대를 주지 않겠다. 뭐 그런 방법이라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옥수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감동해서 울었나 실망해서 울었나 둘 중에 하나라면 저는 옥수님 성격에 감동해서 울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3박 4일 동안에 감동을 시킬 만한 여지가 있어? 감동을 시킬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23영우님이나 수의사 영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막 고백을 했나? 아무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지 운 이유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플러팅을 배워서 왔고 프로 회복제를 준비했어요. 확신이 드는 사람한테 줘야지 했는데 일단 영우한테 줬고 근데 그거를 23영우님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사실 없어요. 후회는 사실 없어요라고 말이 나온 게 뭔가 후회가 될 법한 행동 아니면 그런 맥락이 있었나? 후회가 될 법한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한 걸 거 아니에요. 후회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후회는 두 가지겠죠.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23영우님이 다른 여자한테 갔다. 아니면 다른 하나는 다른 남자가 나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거지 않겠나요?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 후회가 될 법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후회를 할 법한 상황이니까 저는 후회 없어요라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다리시던 17호 옥수님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현숙님이 지금 살금살금 하는데 옥수님은 잠귀가 밝군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이제 언니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생각이 들어. 집중도 못하고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생각이 계속 들어. 이거는 어쨌건 영철님과의 데이트가 미치는 영향이긴 하겠죠. 영철님과의 데이트에서 옥수님은 영철님과의 데이트가 불편했어. 불편하지만 좋은 티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어쨌건 이 사람이 좋은 티는 아니어도 좋은 사람인 모습으로 그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건데 그 현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끼잖아.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주기 식의 멘트를 하니까 뭔가 그랬어. 그러니까 옥수님은 자기가 진심이 아니어도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컨텐츠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철님이 별로다, 좋다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연기를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옥수님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순간 와가지고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드는 거지. 근데 원래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연기를 담보합니다. 꾸정숙님은 그걸 못하는 거고 고구마 현숙님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다 연기야. 카메라에 있어서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님도 연기를 했어요. 당장 17기 때는 실은 굉장히 배려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와는 지금 너무 다르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숙님만 그러니까 옥수님은 이 방에서 현숙님하고 있는 시간은 편해도 당장 나가기가 무섭지. 근데 옥수님 원래 일찍 자기도 했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니까 옥수님도 기대감이 너무 커졌고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옥수님이 17기 때도 눈물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더 빠르게 눈물이 나고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이게 세상의 압박도 있는 것 같아. 세상에서 막, 우리 옥순 중에 옥순 드디어 나오는구나. 막 2년 만에 옥순의 귀환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부담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옥순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자꾸 자기도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에 부담이 좀 커졌겠죠.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서로에게 집중해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도 있고 또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이제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거면 안 나왔어야 돼. 그냥 리스크가 너무 큰 거지. 왜냐면 27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은 어떤 대중성을 담보로 한 인기를 누릴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있고 훌륭하고 재밌는 장점들이 많은 사람인데 알아볼 사람만 알아볼 는 원래 그쪽 계열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옥수님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라는 거를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저는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자면 옥수님은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옥수님은 예를 들어서 힘들 때 성경인가 아무튼 성서를 읽죠. 그리고 힘들 때 혼자 눈물을 훔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장난스럽게도 하지만 단호한 면도 있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누구 같냐. 어릴 때 봤던 엄마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머니 같아. 그리고 묘하게 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프콘이 옥수님을 더 신격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렇지 현모양처의 약간 원형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쨌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옥수님이 가진 장점은 크게 욕심내지 않고 털털하고 그리고 재밌고 그 특유의 재미가 있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그 끈기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장점들을 원래는 사람들이 잘 몰라보거든요. 근데 옥수님은 지금 과하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게 됐어. 그래서 옥수님은 지금 이게 두 번째 출연이라 단둘이 대화를 나눠도 깊이 있는 소통을 못해서 느끼지 못했다. 근데 옥수님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재밌고 이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한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몰입할 수 있었다면 이런 느낌은 안 들었겠죠. 그렇다면 이건 영칠맨 잘못은 아니지. 너무너무 좋아서 죽겠어서 설레서 말을 못한 거니까. 근데 옥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억압된 상황에 있었고 여기 나오면서 큰 기대를 하고 나왔고 그 기대로 인해서 더더욱 압박감과 실망감이 커졌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연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실이 부담도 됐고 그러고 여기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그래서 들었겠죠. 그래서 설레고 편안함을 스스로 느끼지 못해서 17기 때의 기억, 그때의 어떤 설렘과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과도 또 비교가 되고 그래서 2년 전에 그때 물론 결과적으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또래들하고 밤에 노래도 부르고 17기 그 무해한 사람들하고 노니까 좋았겠지. 즐거웠고 뭔가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겠죠. 근데 2년간 사업도 물려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진짜 자기 시간 없이 또래들과는 다른 삶을 사느라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다시 또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내가 지금 옥순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냥 그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현타가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몰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좀 몰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지금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라는 말에 지금 눈물이 나죠. 엄청나게 다 좋은 분들인데 이렇게 불러준 것도 감사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17기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인데다가 엄청나게 배려하는 사람들이야. 그때 생각해보면 그 영철, 상철 이런 사람들은 적절히 나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보험영수님은 굉장히 나대지. MC 역할을 하고 막 이러지만 배려해주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MC란 말이에요. 덱철은 자기가 망가지면서 배려해. 17영철님은 자기가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려를 했어. 17상철님도 거기서 사람들 막 그 놀 때는 놀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이었고 그 하다못해 17영수님도 본인 막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배려하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캐릭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성향은 17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죠. 그렇다고 뭐 17기가 뭐 이분들보다 더 좋다 이건 아니고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7옥수님은 그리고 그때 약간 막 서로서로 챙겨주고 막 이러니까 오래된 친구들이 여행 온 느낌도 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17영숙님이 17광수님한테도 막 나 이렇게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막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서로서로 러브라인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친했어. 영숙님도 광수한테 가가지고 뭐 하소연하고 그때 뭐 상철하고 광수도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날짜도 짧고 지금 다들 치열해. 25 보험영수님하고 일단 약사영호님은 남을 챙기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지. 25 보험영수님은 으쌰 다들 노력해야지 지금 자 다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새 뭐 벌레를 잡는 거야 빨리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막 이렇게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 챙겨주고 이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법, 이런 책을 갖고 왔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독서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옥수님은 지금 마음이 울적하고 지금 자기가 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겠지. 그게 옥수님이 루틴이라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루틴이라는 질문에 네 하고 넘어간 거지. 나의 삶을 걸어서까지 콘텐츠를 하고 싶지 않다. 현숙님은 지금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산책을 나오는데 앞치마랑 말랭이를 챙겼군요. 옥수님은 지금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고 요리학원은 뭐 배우기만 하고 집에서 안 해서 요리는 못한대. 근데 저런 이제 겸손함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 약간 무장해제 시키는 그런 면들이 있어. 그리고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남자 숙소를 둘이서 가네요. 고구마 말랭이를 가지고요. 슬쩍 문을 열어보는데 자고 있어. 사정수님이 아침 먹게요 하고 막 토스트라도 해줄까요? 막 이렇게 오는데 수의사 영수님도 일어나서 나오고 여기서 수의사 영수님은 왜 나오다가 들어갔죠? 수의사 영수님도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사람이군요. 사정수님은 여기서 이제 토스트라고 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 파카 벗고 자고 있었잖아. 설거지하고 이럴 때는 좀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를 하고요. 프렌치 토스트는 설탕이 생명 아닌가요? 그리고 광수는 옥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 상태였는데 마침 또 옥수님이 왔군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근데 추위를 엄청 타긴 해요. 옥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서 나름 진짜 기대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쓴 거야. 아까 고구마 말랭이도 갖고 오고 앞치마도 여기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한 2, 3일 차쯤 아침 뭐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앞치마 요리도 하려고 갖고 오고 아니 모르지 그냥 학원에서 그냥 원래 가져가야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차에 그냥 있는 상태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이 더 가까울래나? 원래 그냥 요리학원 다니니까 차에 그냥 실려 있었을 수도 있겠다. 기대를 해서 일부러 저런 걸 생각하면서 싸우진 않았을 수도 있겠어. 그렇게 같이 뭐 산책도 나가고요. 근데 옥수님의 그런 또 엉뚱한 이런 모멘트 같은 것들이 그 축지법 달리기 저런 달리기 어렸을 때 뭐 했던 기억은 나요. 네, 여기에서 광수가 좋네요. 사고의 방향이 없어 좋아. 광수 씨의 이 대화 패턴이나 이 말하는 방식이 유튜버를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전 광수를 꼽을 것 같아요. 보험 영수보다 저는 광수님이 훨씬 더
유튜버를 한다면 잘할 것 같아. 보험 영수님보다 광수님의 이런 말하는 이 텐션이나 말하는 이런 방식들이 훨씬 더 세련됐다고 할까? 콘텐츠도 많고 말도 세련됐어. 광수님이 말을 잘하거든요. 보험 영수님도 뭐 노래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런 것도 별말 아닌데 그 옥수님을 이렇게 툭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사고의 방향이 없어서 좋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약간 재치 있고 그리고 깔끔한 그런 멘트들이지. 그래서 뭐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린 다 그런 대화 선호해요. 끝나고 안 남는 거. 이거는 지금 옥수님 같이 자유롭게 하진 못해요. 광수님은 남 눈치를 많이 보거든. 그래서 옥수님은 살살 달려도 될까요? 근데 정수는 진짜 여기서 남자의 멋짐을 보여주겠어. 전력질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그냥 조금씩 서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총총총 뛰면서 가자는 얘기였는데 지금 갑자기 달리기 시합이 돼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깡패처럼 달려나가는 이것이 사정수 성격 깡패의 모습이군요. 그렇게 남자 1, 2등, 여자 3, 4등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옥수님은 원래 이제 아침에 이렇게 조깅을 하니까 그걸 맞추고 싶었나 봐요. 이번에는 정수님이 좀 반성을 한 건지 그 꼴찌를 하는군요. 그래서 광수는 지금 옥수님을 좋게 봤어요. 옥수님을. 그래서 뜬금없이 달리기 시합하자 해맑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모습이 딱 제가 원하는 남 눈치 안 보면서 주관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비쳐서 좋았다. 광수님하고 옥수님의 데이트가 시작되면 재밌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옥수님 달릴 때 광수님한테 뭐 이것저것 막 얘기했는데 편견 없이 다 들어주더라고요. 광수가 말을 잘해. 대화로만 따지면 옥수님이 가장 즐거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광수죠. 대화로만 따지면 광수죠. 광수. 아니면 영훈님들? 그래서 편견 없이 무슨 얘기를 뭐래도 분위기도 잘해주고 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햇빛을 쐬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뭐 평소에도 뭐 저게 햇빛 쐬면서 책 읽는 게 취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혼자서 책 읽는 옥순에게 영수가 다가오는군요. 누나랑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에이, 그냥 옥순님, 뭐 현숙님 이러지. 왜 굳이 누나라고. 밤에 다니기 좋겠다. 이런 게 옥수님이 가진 엉뚱한 재치인데 이런 거를 좀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옥수님이랑 재밌게 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두 사람 다 뭐 충청도 사람이라 사투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사투리 얘기로 둘이서 대화를 하고 나서 영수님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전설의 레전드 같은 분이어가지고. 근데 옥수님 입장에서는 저게 하나의 적극적인 플로팅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누구나 싫다고 하지 않을 상정적인 분이어서 저 또한 궁금했다. 그런데 대화가 매끄럽지 못했고 아쉬움이 남았죠. 근데 영수님이 대화에 매끄러운 대화를 하려면 영수님은 진짜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상대가 편하게 생각할 만한 그리고 상대가 말을 쏟아낼 만한 질문을 찾아내는 게 더 그 능력을 키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때 영철님한테 그 얘기를 하네요. 정수님이 그때 그냥 막 지나가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영철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이크 차고 있고 출연자인데 처음 보는 분이어서 이때 영철은 출연자인가? 뭔가 하면서 이게 뇌정지 오면서 그냥 가버린 거야. 출연자 아니죠? 했는데 여기서 출연자 맞는데 뭐 기다린다 어쩐다 하는데 여기서 뇌정지 와서 그냥 가버렸어. 정수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뇌정지가 왔기 때문에 그냥 갔어. 영철은 그냥 지나가고 끝이야. 어. 여기서 사정수는 이미 마음이 꺾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예선이니 본선이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사람은 지금 둘 다 17 옥순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상태가 어쩌다 보다 보니까 좀 경쟁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자 볼 때 뭐 봐요? 외모는 당연히 외모가 1차고. 그래, 정수님 보면은 누구보다 외모를 따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본인은 외모를 따지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이게 정수님의 모순이죠. 그 모순이 현숙님이 편하게 해주니까 대화에서 다 드러나 버렸어. 지금 광수님은 식구정숙님을 그래도 아직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렇게 3명이서 대화를 했고 여기서 보험영수님은 또 몰아줍니다. 아우 여기 17옥순 혼자 있어. 그래서 17옥순에 대해서 지금 한 발 물러선 사람들이군요. 이 두 분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뭐 혼자 기도문 읽고 옥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만약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면 물론 책을 혼자 읽고 있지 않겠지만 누군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의 사람이니까 가보라고 하고요. 근데 옥수님도 지금 누군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 그래서 영철님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다가가고 그래서 책 읽고 있어요? 루틴 이런 건가?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루틴이에요 라는 건 아니고 상대가 루틴이에요 할 때 뭐 아니라고 말하기 애매하니까 루틴이라고. 근데 이 루틴이라는 건 매일 읽는 루틴이 아니라 뭔가 긴장될 때 책을 읽으면서 푸는 루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서는 이제 산책을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영철은 고맙다고 수신호를 하는데 이거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리스 뮤지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막 뭐 해냈어 막 이러는 건데 굉장히 철없는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살짝 항상 좀 들죠. 산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영철님하고 옥수님 데이트는 이게 보는 것도 조금 숨이 조여오죠. 영철님 힘들다 왜 저러지? 영철님의 그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성서 오늘 하루 내용 이런 거 읽으면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옥수님은 어떤 지식의 습득 아니면 뭐 문학을 보는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는 그러니까 정보가 지식이구나.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목적으로 책을 읽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넌 어린 시절 좋은 생각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우리나라의 어떤 고전적인 어머니상 그런 게 17옥수님한테서는 가끔 나올 때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고집스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공격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차분하고 그래서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시간이니까 책 계속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시간이니까 하면서 이제 갔어요. 실컷 산책할 때 대화다운 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두 사람은 뭐 이렇게 끝났고요. 25 영철님이 누구지? 더 보고 싶기는 했거든요. 17 옥수님이 너무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17기 때도 그때 좀 적극적으로 광수 씨에게 만약 옥수님이 난 네가 좋아. 딴 사람 보지 마. 라고 했으면 광수님이 안 봤을 거예요. 그때 순자님이 광수라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옥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 광수가 알아서 움직여주길 바랬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도저도 안 됐지만 25 영철님이 인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망다니는 느낌이어서 아니죠. 도망다니는 느낌 아니지.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죠. 저만의 느낌이겠지만 조금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17옥수님은 노련한 남자를 만나야 돼. 물론 25 영철님이 노련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련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와 그런 섬세함이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해. 낯설 사기는 어쨌건 쭉 그냥 한번 훑어보는 느낌으로 좀 봤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